네, 잘 알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귀담아 들었다. 하나님은 나병에 관해 계속 말씀하신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살펴보고 깨끗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그 부스럼이 낫지 않고 그 뒤에 더 퍼졌으면 그 사람을 다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 환부에 대해 점검받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환부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 부스럼이 다른 데로 번져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 부정하다라고 판결 내려야 한다. 그 사람은 나병에 걸린 것이니라. 제사장은 의사가 아니기에 그들은 환자의 외부적인 환부 모습만 살펴보고 나병 여부를 판별하였다. 그래서 눈으로 환부를 살펴본 결과 나병이 아닌 것으로 판별했지만 그 뒤에 환부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환자를 다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재점검을 받아야 했다. 그 결과 환부의 병색이 짙어지고 다른 데로 퍼졌으면 제사장은 나병으로 판별하고 그를 향해 부정하다라고 선언한 뒤에 즉시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격리시켜야 했다. 난육 관찰법. 하나님은 이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이번에는 심한 나병 증상인 난육 관찰법에 대한 말씀이다. 난육은 생살이 밖으로 터져나온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나병의 독으로 인한 신체의 파괴적 현상이다. 흰 털에 불구스레한 생살이 돋아 있으면 그 환자는 100% 나병으로 진단받았다. 그런 자들은 즉시 부정환자로 간주되었고 제사장은 그를 향해 부정하다, 즉 히브리어로 타메하고 선언한 뒤에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격리 수용해야 했다. 제사장이 또 보기에 그 사람의 피부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번져 있으면 제사장은 다시 한번 그를 살펴보고 정말로 피부병이 온몸에 퍼져 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온몸이 희게 되었으니 그는 깨끗한 사람이니라. 그렇다. 전신이 다 휘어진 자는 정하다고 진단받았다. 나병의 증상은 몸의 각 부분에 환부가 생겨 병색이 나타나는 법이다. 그런데 환자의 전신 피부가 휘어지는 증상은 병의 독이 모두 밖으로 발산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환부의 딱지가 말라 떨어지면서 조만간 낫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았던 것이다. 이처럼 환자의 환부에 생살이 돋아났느냐 아니면 그 생살이 희게 변했느냐가 나병 진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생살이 돋아나 있으면 그 자는 나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받아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추방되어 격리되었다. 하지만 그 생살이 희게 변해 전신에 퍼져 있으면 그 사람은 나병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정하다고 진단받았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주신다. 환부에 도단한 그 생살이 희게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본 뒤 그 사람의 몸에 생긴 부스럼이 희게 변해 있으면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사람은 이미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니라. 생살이 돋아나면 나병으로 진단받아 부정환자로 간주되었고 그 생살이 희게 변하면 나병이 나은 것으로 여겨져 깨끗하다고 진단받았다. 이처럼 제사장은 환자의 환부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나병 여부를 아주 신중하게 진단해야 했다. 이렇게 나병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죄를 아주 철저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했다. 종기로 인한 나병 판별법. 하나님은 나병의 판별법에 관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이번에는
종기로 인한 나병 판별법에 관해서 일러주신다. 종기로 인한 나병 판별법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1. 종기로 인한 상처 부위가 우묵하여 다른데 피부보다 얕아야 했다. 2. 종기로 인한 상처 부위의 털이 희게 변해 있어야 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로 판별되었다. 물론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었다면 나병이 아니었다. 그럴지라도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진영 내에 따로 격리하여 상처 부위를 계속 관찰해야 했다. 7일 후에도 상처 부위가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또 반점이 변하지 않고 번지지도 않았으면 그 상처는 나병이 아니므로 최종적으로 깨끗하다고 선언하였다. 화상으로 인한 나병 판별법. 하나님은 이어서 화상으로 인한 나병 판별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 화상으로 인한 나병 판별법은 이러했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1. 불에 댄 곳이 피부보다 우묵해야 했다. 2. 상처 부위의 털이 희게 변해 있어야 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그 상처는 화상으로 생긴 나병으로 판별되었다. 1차로 진단한 결과 그렇지 않다면 그 환자를 일단 1회 동안 격리 조치하였다가 그 뒤 다시 살펴보아야 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나병인 까닭에 부정한 자로, 그렇지 않으면 단지 불에 댄 자국일 뿐이므로 깨끗한 자로 선언했다. 1차로 진단한 결과 나병으로 판정받지 않았을지라도 그 환자를 1회 동안 격리시키는 이유는 확실한 진단이 나올 때까지 환자의 환부 상태를 계속 세심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그 환자의 병독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1차로 1회 동안 격리 수용하여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진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2차로 또다시 1회 동안 격리 수용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여 신중하게 나병 여부를 판별하였다. 나병의 판별 여부는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고 한 가족의 장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관찰하여 한치의 착오나 틀림이 없이 아주 신중하게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해야 했다. 옴을 통한 나병 판별법. 하나님은 이어서 머리나 턱에 생긴 옴을 통해서 나병을 판별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주신다. 이때에도 역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나병으로 판별해야 했다. 즉, 어떤 사람의 머리나 턱에 옴처럼 보이는 환부가 있을 경우 1. 그 환부가 피부보다 오묵함. 2. 그 자리의 털이 누르스름하게 가늘어짐. 이런 상태가 되면 그것은 옴으로 인한 나병으로 판별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차로 1회 동안 격리 조치하여 살펴보고 그래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2차로 1회 동안 더 격리 조치한 뒤에 계속 예의주시하며 살펴보아야 했다. 그런 뒤에도 부스럼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돋아났으면 그는 나병에 걸린 자가 아니므로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했다. 나병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반점을 통한 나병 판별법. 남자든 여자든 피부에 흰 반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 반점이 희끄무레하다면 그것은 어루러기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나병에 걸린 자가 아니므로 깨끗한 사람이니라. 어루러기는 피부 표면에 흐릿한 흰색의 얼룩얼룩한 반점들이 생기는 단순 피부병을 가리킨다. 따라서 어루러기는 신체에 고통을 주지 않고 털 색깔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제사장에게 보이기만 하면 옷을 빨지 않아도 정결하게 되었다. 이어서 하나님은 대머리에 생긴 반점을 통해 나병을 판별하는 방법에 관해 일러주신다.